자, 이번 강의는요, 전번 강의에 의해서 강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S 파일 탐색기는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금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우리가 파일 탐색기, 즉 내 컴퓨터를 통해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뭐 폴더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어떤 특정 어플을 깔아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ES 파일 탐색기라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ES 파일 탐색기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 강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폰도 하나의 그 핸드 PC이기 때문에 어떤 파일 관리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쭉 그 강의 내용을 ES 파일 탐색기 기능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스마트폰 그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어떤 복사하거나 다른 폴더로 복사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딴 쪽에다 옮기고 지금 아직 저장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용이죠, 이거는. 그래도 한번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은 메모리 확장하기가 일반 데스크탑에 비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를 우리가 그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우리가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고, 또 어떤 폴더를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그걸 백업하고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저장하게 되면은 내장 메모리에 자동적인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DCIM이라는 폴더 안에 우리가 카메라 촬영한 거라든가 아니면 스크린 스냅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폴더에 저장되어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을 깔게 되면 이 DCIM 폴더가 자동적으로 이제 그 운영체에 설치하면서 깔리는 폴더 중에 하나죠.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저장된 사진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사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파일 복사나 삭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ES 파일 탐색기 메인 화면을 띄우게 되면, 여기 지금 SD 카드라고 되어 있는 여기 요 부분이 우리가 내장 메모리를 뜻하죠. 그래서 요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우리 내장 메모리에 들어있는 폴더들이 쭉 나타나는데, 요 DCIM이라는 폴더가 우리가 보통 사진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죠. 요를 이제 터치를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 안에는 이제 뭐 우리가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여기 이제 요런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스크린 스냅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스크린 요 쇼트라는 요 폴더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 파일을 좀 이 안에 있는 스크린쇼트 안에 있는 요 파일을 우리가 지우기 위해서 한번 여기로 들어가 보는 거죠. 요 폴더를 터치하게 되면은 요 안에 저장된 이 사진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것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특정 아이콘을 꾹 손으로 터치를 좀 오래 하고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선택이 됩니다. 요 상태에서 밑에 보면은 이 삭제라는 아이콘 있죠. 그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요 아이콘이 요 사진 파일이 삭제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삭제죠. 그래서 이제 삭제하겠냐, 그죠? 메시지가 뜨면 확인하게 되면 이 폴더에 있는 그 사진이 삭제돼서 없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파일 삭제가 하시겠습니까? 성공했다. 그죠? 이게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파일을 다 삭제하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특정 아이콘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하나만 선택이 되면서 여기에 박스가 하나, 이 네모 모양 박스가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을 뜻하는 이 박스가 하나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요게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그죠? 우리 지금 데스크탑에서 어떤 폴더에 들어가서 삭제할 때는 우리가 단축키로다 컨트롤 A 하게 되면 모든 파일이 선택되듯이 요게 이제 컨트롤 A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 삭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그죠? 우리가 항상 워닝 메시지가 뜨죠. 삭제할 거냐 말 거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요 파일 폴더에 있는 스크린쇼츠에 있는 이 폴더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이 삭제가 됐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할 줄 아는데, 이 스마트폰 강좌는 물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보겠습니까? 하지만은 스마트폰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든가 또 이 컴맹이라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죠? 스마트폰 못 씁니까? 그러면 카톡하고 그냥 전화하는 것밖에 못 하는데요. 근데 스마트폰 좋은 기능이 있는데 좀 스마트하게 쓰시죠.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 유튜브 강좌를 올리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많다. 그죠? 이 강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잘 아시는 분이 이 싱거운 강좌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뭡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 특정 폴더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른 번호 복사를 할 때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DCIM 폴더에 있는 카메라 폴더 내의 특정 파일을 스크린샷이라는 폴더로 복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DCIM 안에 들어가면 이 카메라 이런 폴더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카메라 폴더를 우리가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파일들이 많죠. 요 하나만 내가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체크를 하고 이 복사를 누르게 되면 요 하나 복사가 되는 거죠. 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는 거죠. 그죠? 요 잘라내기는 뭐, 복사라는 개념은 뭐냐니까 이 지금 카메라 폴더에 있는 이 사진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죠? 이 스크린쇼트라는 폴더에 이 사진 하나 똑같이 카피를 시키는 개념이고요. 여기서 잘라내기를 한다면 얘는, 그죠? 카메라 폴더엔 얘는 없어지면서 그 파일이 뭡니까? 이 스크린쇼트라는 데다가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복사와 잘라내기는 개념 자체가 틀리자. 복사는 보존하면서 카피하는 거고, 잘라내기는 아예 그 원본에 있는 내용을 없애고 새로운 이동하고자 하는 폴더에다가 옮겨주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잘라내기 하든 복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가능한 복사라는 게 좋겠죠. 잘못 실수를 하게 되면 또 복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복구 전문 업체에 또 의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으니까 일단은 복사를 해서 옮겨놓고 잘 옮겨졌냐? 그때 이제 날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복사 삭제할 때 또 복사 잘라내기 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크린쇼트를 복사했으니까 한번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복사할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요 지금 뭡니까? 스크린쇼트라는 그 폴더에 지금 내가 아까 원본에서 선택한 그 사진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복사하는 겁니다. 그죠? 뭐 전체를 복사할 때는 마찬가지죠. 특정 아이콘을 꾹 터치를 하고 있으면은 요런 이제 컨트롤 A 기능처럼 전체 선택할 수 있는 박스가 뜬단 말이죠. 여기를 갖다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죠? 전체 파일이 이쪽으로 이제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파일이 지금 이쪽 복사가 됐다 이런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불필요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사진 찍은 게 굉장히 많죠. 뭐 정리를 안 해서 특정 폴더를 만들어서 필요한 파일만 옮겨놓고 나중에 불필요한 파일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쓰죠. 이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장 메모리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기 DCI라는 폴더를 터치를 합니다. 거기 있는 파일을 옮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스크린쇼트에 있는 거 그 폴더에 들어가서 특정 아이콘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복사를 하기 위해서.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죠. 복사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복사한 내용이 클립보드라는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면서 이제 그 삭제하는 거죠. 이거는 삭제하기냐 그러면 이제 이게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스크린쇼트에 있는 요 5개 사진 중에서 하나가 날라갔죠. 삭제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요 특정 아이콘을 꾹 누르게 되면 여기 박스가 떠요. 없었던 게. 그러면 이제 그걸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되면 밑에 삭제를 하겠냐 하게 되면 확인을 눌러야 되겠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스크린쇼트에 있는 그 사진들이 다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특정 어떤 그 사진을 복사하는 거죠. 그죠? 특정 사진을 복사를 이렇게 꾹 터치를 하게 되면 하나가 체크가 돼요. 그래서 밑에 복사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되는 거죠. 이 복사된 것은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에 임시 저장 공간에 클립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 임시 저장이 됩니다. 그죠? 저장된 걸 갖다가 우리가 뭡니까? 이제 붙여넣기 할 거죠? 이 스크린셔트라는 이 폴더로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할 거란 말이죠. 복사는 뭡니까? 원본은 그대로 두면서, 그죠? 이 다른 폴더로다가 우리가 카피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이쪽에 복사가 됐네요. 이렇게. 나 사진을 전체로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특정 아이콘을 이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터치를 꾹 하고 누르고 있으면은, 그죠?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체크박스가 나와요. 여기다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우리 데스크탑에서 컨트롤 A 기능이다. 전체 선택이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밑에 있는 복사 아이콘을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복사하기를 하면,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죠? 여기 다 붙여넣기가 됐죠. 스크린셔트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복사한 임시 공간에 있는 내용들이 일단은 임시 클립보드라고 그랬죠.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쪽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때 똑같은 화면 있으면 뭐 덮어쓰기 하겠냐? 그러면 보통 덮어쓰기 하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스크린셔트 화면으로 아까 복사했던 내용들이 이러다 복사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기능들은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수시로 뭐 정리하고, 사진을 너무 난무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 폴더에 많다 보니까 그런 프리한 부분들을, 그죠?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특정 폴더를 만들어 다 옮긴 다음에 이 카메라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삭제를 한다든가, 그때 많이 쓰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스마트폰의 파일을 정리해도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데스크탑을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데스크탑에 지금 SSD가 256기가바이트짜리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SSD를 많이 끼죠. 보통 256짜리 많이 끼는데, 보통 이제 보조 하드디스크를 안 달았을 때는 이제 SSD에 보통 저장이 많이 된단 말이죠. 저장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공간이 찼어요. 필요한 걸 지우더라도 저장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하드디스크의 어떤 그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CPU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어떤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CPU가 갖다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보통은. 근데 만약에 메모리 없다 그러면 뭡니까? 하드디스크에 가상 메모리를 잡아서 거기다 임시 파일을 옮겨놓고 메모리 왔다 갔다 하는 그 스웨핑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는 보통 20기가 이상의 프리 스페이스를 항상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용량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거든요. 스마트폰도 보면 어떤 쪽으로 이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진을 많이 촬영하는 사람이라든가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우더라도, 그죠? 불필요한 걸 지우더라도 워낙 많이 저장되어 있다 공간이 안 되죠.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바로 OTG 메모리라든가 OTG 외장 하드를 써서 거기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중요한 동영상이라든가 사진들을 이제 보통 저장을 하죠. 거기다 이제 잘라내기 하면서 그쪽으로 붙여넣기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용량 확보를 위해서. 요런 이제 OTG 메모리라든가 외장 OTG 외장 하드를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죠. 국내보다는 해외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뭐 멋진 풍경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동영상 촬영한다든가 그 용량 자체가 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여행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OTG 메모리라든가 OTG 외장 하드에 저장해서 내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를 확보해야 또 어떤 기능을 써서 하잖아요. 내장 메모리에 이제 용량이 적으면은 이 퍼포먼스, 이 속도가 상당히 저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OTG 메모리를 쓰는데, 이제 뭐 왜 OTG 이제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냐 관계없지만 보통 이제 OTG 메모리 같은 거 써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OTG 이제 USB 메모리가 있고 OTG 카드 리더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OTG USB 메모리는 메모리가 뭐 16기가냐 32기가냐 고정이 되어 있지만, OTG 카드 리더기를 쓰게 되면 내가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와서 꽂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OTG 이 카드 리더기를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일단은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OTG 그 메모리로 복사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마트폰에 OTG 이 카드 리더기에 지금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었어요. 장착을 해가지고 꽂았더니 이제 바로 이제 기본적인 파일 관리자가 나옵니다. 여기 USB 저장소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ES 파일 탐색기를 띄우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타나죠. 여기 지금 내장 메모리, 이게 외장 메모리에요. 여기 내장 메모리 걸 복사할 거니까 얘를 먼저 터치를 하는 거죠. 일단은 OTG 메모리를 꽂아야 되겠죠. 자, SD 요 내장 메모리를 터치를 합니다. 자, 어디 걸 할 거냐면 DCIM 폴더에 있는 카메라 폴더에 있는 이 사진 파일을 OTG로 옮길 거예요. 복사를 할 겁니다. 그죠? 복사라는 건 뭡니까? 요 카메라 폴더에 있는 사진을 보존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그죠? OTG 메모리에 복사한다는 개념이죠. 왜? 잘못 우리가 잘라내기 했을 때는 옮겨갈 때 전송하면서 에러가 난다면 그 파일을 소멸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복사를 하죠. 자, DCIM 폴더에 있는 카메라 폴더를 터치를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뭐 여러분들 여행 사진은 또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은 요 컨트롤 A를 선택할 수 있는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박스가 나타난다 그랬죠. 얘를 누릅니다. 전체가 되죠. 복사를 딱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임시 저장 공간인 클립보드로 이제 복사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요 상단에 메뉴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외장 메모리가 USB 100이라고 떴죠. 요 USB 메모리죠. 이게 OTG 메모리입니다.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요로 저장할 거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떠요. 기본으로 뭐 USB 기기를 기본으로 할 거냐 그럼 확인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OTG 메모리 마이크로 SD 카드에 USB 스토리지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죠? 여기로 터치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클립보드에 임시 저장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면 클립보드 내용이 여기 복사가 쭉 되겠죠. 복사가 돼서 이제 그 OTG 메모리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 지금 이 내용이 다 저장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장된 거 확인한 거 확인했으면 이제 뭡니까? 원본을 갖다가 용량 확보를 삭제를 해야 되겠죠. 보통 뭐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괜히 실수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복사를 해서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 삭제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외장 메모리, 외장 OTG 메모리를 좀 들어간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또 들어갔으면은 한번 터치해서 화면이 사진이 제대로 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죠? 물론 뭐 잘 되겠지만.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내장 SD 메모리를 한번 터치를 합니다. 먼저 이 앞전에는 먼저 OTG 메모리를 그 스마트폰 USB에 꽂았겠죠. 자, 그럼 DCIM 폴더에 있는 카메라 폴더의 내용을 복사할 겁니다. 자, DCIM 폴더를 터치를 하고요. 자, 요 카메라 폴더를 터치를 하고요. 자, 요 내용을 전부 다 내가 OTG 메모리를 옮길 겁니다. 그러면은 요 특정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터치한다 그러죠. 터치는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클릭이나 마찬가지죠. 터치를 꾹 하고 있으면은 얘를 전체가 할 수 있는 이 박스가 하나 뜨는데 상단에 여기 뜨죠.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컨트롤 A 전체 선택하는 건 마찬가지죠. 자,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복사. 잘라내기는 원본을 없애면서 복사하는 거고, 복사는 이 내용을 보존하면서 OTG 메모리로 카피하는 개념이죠. 일단 복사를 하죠. 복사를. 자, 복사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럼 요 메뉴 여기에 저 ES 파일 탐색기 메뉴 아이콘으로 가서요.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 요게 지금 USB라고 돼 있죠. 요게 지금 OTG 메모리예요. 이게 OTG 메모리. 그걸 터치를 합니다. 뭐 기본값으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자, 이게 지금 OTG 메모리에 있는 폴더입니다. USB 폴더. 뭐 기본적인 뭐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쪽에 복사가 다 되겠죠, 이렇게. 그죠? 복사가.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여행 가서, 그죠? 여행 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정리할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외장하드나 OTG 메모리에 용량 확보,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 용량 확보를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죠. 뭐 마찬가지로 뭐
뭐 사무실에 있을 때는 OTG 메모리 안 쓰죠. 왜냐면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관계는 없는데, 보통 바깥에 나가서 주로 해외여행 가서 많이 이 작업을 많이 합니다, 보통. 자, 이제 뭡니까? PC에 저장된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복사. 요거는 이제 보통 사무실이나 뭐 가정에서 보통 많이 쓰죠. 요 케이블을 요렇게 연결해서, 이게 데스크탑이죠?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이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아까는 OTG 메모리로 옮겼는데 이제는 뭐 가정이나 사무실에 있을 때는 OTG 메모리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보통 이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뭐 편집 작업을 한다든가 그걸 많이 하니까, 스마트폰하고 일단은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하고 같이 이렇게 USB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죠. 이 USB 케이블은 이 뭡니까? 충전 케이블만 안 되겠죠. 충전과 그죠? 데이터 전송을 갈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케이블 써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케이블 사게 되면은 뭐 이 데이터 전송은 안 되고 그죠? 5V 전기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이 따로 있어요. 걔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되면 판매점에서 이 케이블 하나 주는 것은 전송과 충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그걸 꽂아야 돼요. 이 전송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꽂습니다. 꽂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워닝 메시지가 뜹니다.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거냐, PC에서 허용할 거냐. 그러면 어차피 허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 데이터가 주고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허용 아이콘을 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지금 PC의 데이터를 좀 옮길 거죠. PC의 데이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옮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PC에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에 보면 파티션 나눠져 있는데, 저는 데이터 드라이버에 있는 파일을 좀 옮길 거예요. 데이터 드라이버 폴더에 있는 사진 파일이라는 폴더에 있는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좀 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자, 요걸 누르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진 폴더에 들어가면 이 많은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체 선택은 뭐예요? 데스크탑에서는 컨트롤 키와 A 컨트롤하고 좌판에는 A 버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죠.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선택된 사진에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메뉴가 뜨는데, 이 복사를 하는 거죠. 이 복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클립보드라는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이 일단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게 꽂게 되면 여기 휴대장치라고 아까 허용을 했잖아요. PC에서 접근을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 데스크탑 탐색기 안에 보면 지금 제가 갤럭시 노트 5라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걔가 자동 이렇게 이 로고가 이 아이콘이 뜹니다. 그죠? 그러면 이 PC의 파일 여기다 옮길 거잖아요. 그럼 휴대장치 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폰이라는 이 폴더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DCIM이라고 있다 그랬죠. 요 안에 이제 카메라 폴더에 보통 사진이 많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DCIM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카메라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요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뭡니까? 팝업 메뉴가 뜨죠.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 사진 파일이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이게 이제 뭡니까? PC에 있는 파일을 내 스마트폰에 우리가 USB 케이블을 통해서 일단은 스마트폰의 특정 폴더에다가 저장한 사진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파일을 복사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스마트폰을 SD 내장 메모리를 더블 클릭해요. 여기다가 놓고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DCIM 폴더에다가 우리 카메라 폴더에다 넣었죠. 거기다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아까 PC에, 그죠? 데이터 드라이버에 있는 사진 폴더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로 복사가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PC로 옮길 수도 있고, PC에 어떤 파일들을 일로 옮길 수가 있고, 그죠? 이제 이런 작업을 언제 하냐면은, 야, 카톡으로 너 예전에 찍었던 사진 좀 보내줘봐. 그러면 내 보통 PC에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PC에 있는 내용을 옮겼다가 여기서 이제 카톡을 열어서, 그죠? 사진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때 또 요걸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PC에 있는 파일을 옮기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내용을 PC로 옮기거나 할 때 이제 우리가 USB 케이블 연결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동영상을 볼게요. 자, 일단 이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그죠? 요거를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USB 포트에 꽂는 거죠. 잘 꽂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할 거냐 PC에서, 그럼 당연히 허용을 해줘야 연결이 되잖아요. 자, 누릅니다. 허용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PC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길 거니까 지금 데이터 드라이버에 있는 파티션을 나눠놨다 그랬죠. 데이터 드라이브 사진 폴더에 있는 내용을 전부 우리가 스마트폰 옮길 겁니다. 여기 들어가죠. 데이터 폴더에 사진 파일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요 파일을 전부 옮길 거예요. 컨트롤 A 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선택이 된다 그랬죠. 데스크탑에 PC는 자 선택이 됐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요 활성화된 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복사라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게 클립보드에 저장돼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색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은 이 휴대장치 쪽에 갤럭시 노트 5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폰이라는 폴더가 나오고 그 폰 폴더 안에 우리가 DCIM 폴더 밑에 카메라 폴더로 복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카메라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 메뉴가 뜨죠. 붙여넣기예요. 그죠? 붙여넣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뭡니까? PC에 있는 파일이 여기로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진짜 들어갔나? 물론 들어갔겠지만, 그죠?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한번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 이제 SD라는 요 아이콘이 ES 파일 탐색기에서는 내장 메모리를 뜻하는 거죠. 걔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DCIM 폴더가 나타나지. 이 폴더들이 쭉 DCIM 폴더에 카메라 폴더로 우리가 파일을 옮겼죠. 네, 카메라 폴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 옮겨져 있죠. 그래서 다 옮겨졌구나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카톡에 공유로 뭐 사진을 보낸다든가 뭐 많이 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내용은 PC에 저장된 파일을 스마트폰 옮기는 거고, 뭐 스마트폰의 파일을 또 PC로 똑같이 이런 방법 옮기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에 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뭐 어떤 그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보통 보면 커피숍 안에는 이제 와이파이가 보통 무료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야, 나 놀러 갔다 온 사진이 있는데 너 사진 좀 몇 개 보내줄게. 그다음 이거 좀 봐라. 뭐 그런 걸 보내줄 수가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실무와 필요한 어떤 사진이 있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내줄 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도 보내는데, 우리가 이제 사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여행 가서 찍은 그 이미지 크기대로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 크기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카카오톡에서 그 용량이 큰 파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최적화된 그런 용량을 좀 줄여서, 그죠? 줄여서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원본 파일을 우리가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은 좀 원본 파일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파일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죠? 이런 와이파이를 이용한 스마트폰의 파일 전송이라든가 FTP를 이용해서 보내는,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그죠? 뭐 용량 제한도 있겠지만 보낸 걸 갖다가 카카오톡에서, 그죠? 갤러리로 들어가서 보서 용량, 그죠? 확인해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손실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보낼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와이파이 된 공간에 있으면은 스마트폰 서로 전송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뭡니까? 두 대, 그죠? 내 스마트폰과 상대 그 스마트폰 모두를 ES 파일 탐색기를 모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서 내장 메모리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요 DCIM이라는 폴더에 보통 사진이 카메라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 스마트폰에서 얘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는 사진을 갖다가 우리 상대방, 그죠? 친구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기 위한 거니까 이거 터치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요 사진을, 이게 뭐 멋진 사진이다, 이걸 보내기 위해서는 요걸 이제 터치 꾹 누르고 있으면 선택된다 그랬죠. 선택된 상황에서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라는 메뉴가 있는데, 얘를 누르게 되면 이 팝업 메뉴가 떠요. 여기서 보내기를 누릅니다. 보내기를 누르면 또 밑에 이렇게 하나의 이 메뉴들이 뜨는데, 여기서 send by 랜으로 해가지고, 랜을 통해, 무선 랜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send by 랜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죠? 주변에 있는 그 스마트폰을 스캔을 해요. 여기서. 그 쭉 나옵니다. 그럼 저기, 그 지인의 핸드폰에 뭐 몇 개가 나타나면 그 사람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보통 뭐 한 개, 두 개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친구 스마트폰의 모델명을 체크를 해가지고 요거를, 그죠? 체크를 하게 되면 밑에 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요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상대방 쪽으로, 상대방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이런 게 메시지가 뜹니다. 얘가 수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의 스마트폰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가진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사가 됐다고, 예, 이쪽으로 복사해 확인 나오죠. 받는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이 와이파이 그 무선 랜을 통해서, 그죠? 이 파일이 상대방 쪽으로 전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이 내 스마트폰이에요. 내 스마트폰에서 내장 메모리 눌러서 DCIM에 있는 카메라 폴더에 있는 특정 사진 하나를 보낼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특정 아이콘을 하나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하나가 선택된다고 그랬죠. 꾹 누릅니다. 이렇게. 자, 하나 선택됐어요. 그럼 여기 밑에 기타라는 메뉴가 있죠. 기타라는 메뉴를 터치를 합니다. 그럼 파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보내기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쭉 이게 뭐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샌드 바이 랜이라는 그 요 아이콘을 터치를 하는 거죠. 자, 내 스마트폰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그죠? 스마트폰들을 스캔을 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제 스캔이 됐죠? 뭐 저는 하나만 있으니까. 그럼 이제 보낼 거니까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터치를 합니다. 스캔 성공이라고 나왔죠? 예, 터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내기라는 거 있죠? 보내기, 여기 밑에. 이 보내기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송 중 나오죠? 전송 중. 근데 이 전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 내가 여기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확인 메시지가 나와요. 얘를 눌러야 전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상대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필요한 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이제 사진이 저장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내 필요한 파일을 상대방에 전송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좀 많이 좀 사용을 하죠. 와이파이 다이렉트는 뭐냐면은 지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을 제공을 해요. 좀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 공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는 많이 되는데 지하철에서도 물론 되고, 그러지 않은 이제 뭐 어떤 여행을 가서라든가 그때 사진을 주고 싶은데,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다가 우리가 스마트폰 간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사용하기 전에 내 스마트폰과 상대 스마트폰 모두가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먼저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내 스마트폰하고 상대 스마트폰에 보통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요 위치는 다 틀리겠죠. 그죠? 이 시스템 설정 아이콘이 톱니바퀴 모양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연결이라는 게 나와요. 연결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파이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와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국내 뭐 삼성이나 LG폰 같은 거 다 제공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이파이 있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에 제공된 요 기능을 위해서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 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걸 터치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를 들어가서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설정은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서 이제 보낼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갤러리를 우리가 들어가죠. 갤러리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우리 고양이 동영상 찍은 거를 이제 제 와이프 스마트폰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자, 여기 요걸 터치라는 거예요. 특정 동영상이나 특정 사진 이미지를 꾹 누르고 있으면 터치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되겠죠. 하면 바로 이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공유라는 거예요. 공유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하는 겁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요런 메뉴가 하나 떠요. 그 맨 밑에 보면 이 디바이스의 파일 전송이라는 요런 그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요걸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떠요. 이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 폰이니까 와이프라는 폰을 요 아이콘이 뜨게 되면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요를 터치를 하게 파일 전송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뜨는 거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요거 누르게 되면 해제가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눌러서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와이프 핸드폰이죠. 그럼 내가 와이프 연결하게 되면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떠요. 이렇게 또 상대편에서도. 그러면 이제 내 거를 이제 그 상대편 걸 받아야 되니까 요게 뜨게 되면 얘를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를 하게 되면 뭡니까? 이제 상대편에서 받아야 되죠. 내가 수락을 해줘야 상대편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 상대 스마트폰에서 이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그죠? 요 파일 좀 보낸 거죠.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요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이게 저장이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요 다운로드 가서 보면은 내가 보낸 원본하고 손실 없이 똑같은 거를 이게 받아보게 되죠. 이걸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도 용량 제한이 있지만은 용량이 작더라도 내 원본보다 용량이 작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PC를 본다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양질의 어떤 그 원본하고 똑같은 거를 보내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방법을 써서 보내고 카카오톡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장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스마트폰에서 일단 와이파이 다이렉트 설정해야 되겠죠. 연결을 들어갑니다. 연결을. 자, 그럼 와이파이라는 아이콘이 뭐죠? 얘를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보면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는 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를 얘가 스캔을 해요. 자, 보니까 이제 여기 와이프 폰이 하나 떴네요. 그죠? 연결을 하려면 여기 누르라고 되어 있죠? 예, 누릅니다. 연결 중. 자,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됐으니까 일단은 상대편에서도 내게 떴겠죠. 똑같이 접속하니까 상대편에 내게 떴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기서 그죠? 그걸 눌러야 이제 서로 간에 이 전송이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내가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갤러리 들어가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동영상 파일 있죠? 저희 집에 고양이 동영상을 찍은 건데 장난치는 거. 자, 얘를 이제 손가락으로 꾹 터치를 합니다. 선택이 됐죠? 그럼 위에 이 메뉴가 떠요. 이 공유를 누르는 거죠. 공유를 누릅니다. 공유를 터치하게 되면 밑에 이제 쭉 이렇게 또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디바이스의 파일 전송을 우리가 누르는 거죠. 디바이스 파일 전송. 자, 그러면 뭡니까? 이 와이프 핸드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뜬 거죠. 보내려면 여기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상대폰에서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똑같이 띄워줬어야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갑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있어요. 그죠?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이제 상대편에서는 이제 내 걸로 뜨겠죠. 제 남편 휴대폰으로 뜹니다. 연결하려면 여기 터치를 하라고 되어 있죠. 자,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내면은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그죠? 자, 왔는지 한번 갤러리에 들어가 본 거예요. 상대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요 다운로드에 보면 하나가 들어와 있죠. 똑같은 파일이. 이 비교해 보면 용량이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와이파이 달 때 무선 와이파이가 지원 안 되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가 되더라도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지원되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인 간의 스마트폰을 파일 전송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능도 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자, 요번에 와이파이를 이용한 PC 공유 파일로 우리가 스마트폰 가져오기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